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촬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도 실시간 촬영하면서 이런 영상을 좀 배제시켰는데 오늘 영상이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좀 말씀드릴 점은 첫 번째로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촬영하냐, 뭐 시간이 언제냐.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제가 하고 싶을 때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 실시간 영상을 들어가면서 이때는 실제로 매매도 좀 섞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최근 영상에서는 실제 매매를 섞었었고 어제 영상에서 실제 매매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가져가다가 그냥 다 종료를 시켰는데 한 가지가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실제 매매도 섞어서 하지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좀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아마 실제 매매를 섞어서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면서 재밌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실시간 매매랑 좀 상관이 없는데 실시간 촬영을 하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몰랐지만 저는 이번 장을 뭐 장투나 스윙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이 단기적인 장에서만 좀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고요. 또한 강보다는 약세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켜놨어요.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더 머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 업데이트 시행 다음에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게 강세랑 약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은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이슈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를 뭐 미리 파악을 해서 뭐 몇 주 아니면은 며칠 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익을 냈었던 게 강세장이지만 약세장은 좀 다릅니다. 약세장은 상승분도 덜할 뿐더러 많이 퍼지고 좀 정말 좋은 이슈가, 그러니까 좋은 업데이트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것을 매우 강조를 드렸지만 실시간 촬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앞으로 1년, 3년 존버하면은 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다르고 약세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이슈보다는 이 매매 기법이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스윙이나 장투격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주봉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1선과 5일선 크로스하는 지역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통일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펼쳐지는 장은 강세장에서 했던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투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점은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서 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방금 공유드린 이 5일선과 21선 크로스하는 구역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강세장이 아니라 정말 뭐 바닥을 찾아서 여기나 여기 찾아서 매수한 다음에 이런 약세장으로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상승률도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강세장과 약세장은 당연히 상승률 다르겠고 여기서는 뭐 400% 나왔지만 한 중간에서 주운다면은 한 절반에 못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바닥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왜 비트코인에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2017년도와 21년도 이 기간에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장도 있었을 거고 상승 하락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 주기 프리퀀시를 보면은 고점이 생성되는 주기가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하지만 주식은 달라요. 고점이 형성되고 하락장도 매우 깊고요. 거의 10년치에 해당합니다. 뭐 8, 9년치라고 보지만 10년치에 해당하고 상승장도 길게 나타납니다. 자, 주식으로서 상승장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하락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포인트에서 산 다음에 상승장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 비트코인은 몇 년이 걸렸죠? 4년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년이 걸린 셈에 속하겠죠.
하지만 나스닥을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10년 동안 물려있다가 10년 동안 상승장 존버하다가 팔아야 된다. 그럼 도합 20년이 걸리더라. 또는 10년 동안 존버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 라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자, 프리퀀시가 짧다. 이 파동의 이 주기가 이런 식이라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좀 짧다. 이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 상품들이 하락장을 겪고 있고 그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프리퀀시가 짧은 놈으로 골라야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장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존버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물려서 존버를 한다. 수익률 장담을 못합니다. 정말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강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윙이나 장투로 비는 공간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기술적 매매와 또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현재장 분석을 할게요. 자, 이틀 전 장부터 어떤 포지션에 임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차트에 해당하고요. 어디서부터 설명이 들어가냐면은 지금 4시간 봉에 해당하지만 1시간 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틀 전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는 장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롱의 포지션을 담은 사람들이 많았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이 된다, 추세선이 가속이 된다 해서 숏 포지션을 봤었고 그때 실제로 매매를 좀 같이 하면서 어떤 포지션에 얼마에 들어갔다는 것을 공유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날에 익절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는 사실 롱에서 숏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다시 롱으로 봐야 된다. 즉 방향성이 꺾이는 방향성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변곡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다시 롱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비트코인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리플의 경우에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난 이틀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롱, 숏, 롱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매매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 좀 중요한데 저 리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숏에서 롱으로 또 롱에서 숏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딘가? 롱일까요? 숏일까요? 지금 장세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장세가 롱이었죠. 근데 추세선을 보면은 이 하단에 지지선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숏 포지션이 여기 또는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됐음을 암시하고 있고 당분간은 숏으로 보면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들어갈 포지션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관측하면서 우리가 이 미래에 좀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추세선 긋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방향성이 아래에서 변곡점 롱으로 바뀌게 되니까 매수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나게 되겠죠. 선물에서는 롱, 또 현물에서는 매수로 매수 매도해서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내일에서 이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분석하면서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 잠시 넘어올게요.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단타로 좀 짧게 가져갈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일봉 차트고 스토캐스틱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남은 한 2, 3일간에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한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더블탑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약세장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숏을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방향성을 숏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즉 스토캐스틱 내려오면서 하락장을 좀 암시를 했으니까 알트코인으로서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숏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오늘이나 내일 지나서 롱의 상황을 좀 가정하면서 접근할 때는 앞으로 한 하루나 이틀 뒤 있죠. 하루나 이틀 뒤에 단순한 스토캐스틱이 이런 그림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봐서 하락장을 암시를 했지만 반대로 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닥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롱의 상황이 나올 때는 더블 바텀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9월 말 지나서 10월 초까지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이 지금 추세선이 역전되는 자리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포지션을 진입하시면은 정말 손익배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안 주고 그냥 리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초단기적으로만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짧은 상승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바텀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크고 긴 상승, 즉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정배열 만들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지션 진입할 때 좀 구분해 가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RSI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RSI상 RSI가 이런 식으로 리버싱이 됐다고 해서 하락을 암시해줬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초단기적인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앞으로 뭐 그냥 한 6시간 정도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토캐스틱이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또 방향성을 아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간 가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가정이 틀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이 뭐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아니면 골든크로스 나왔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횡보를 했지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자리였다면은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렸죠. 이 높낮이가 지금 애매해서 그냥 약세장에 불과하지만 정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이 정도까지 올려서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하락분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내려올 때 장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RSI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기적인 지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구역이 어딘가를 좀 보면서 더블탑이 형성됐을 때 장세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9월 중순에 형성됐던 이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너무나 높습니다. 실제로 최대값이 100인데 프로케이선이 거의 그냥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거의 다음에는 더블탑이 형성된다는 거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더 높여준다든지.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10월 초까지는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도 85%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1차 매수 비중은 33% 또는 30% 비중이죠. 제가 지금 매수하지 않은 비중은 이때 내려가는 구간에 좀 큰 하락 나온다면은 1차 매수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변함없이 주봉상 5일선, 21선 크로스할 때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도 있고 얘는 좀 기술적 분석과 그냥 지가 아는 내용으로만 말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초까지는 이 기술적 분석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단순히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달,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줄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봤고,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사실상 멤버십의 교육 자료로서 올라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1시간짜리 자료 아니고 그냥 하루에 20분 정도 투자하셔서 이 사람이 관점을 볼 때 보조지표상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뭐 파동상 더블 바텀이나 이동평균선상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 아니면은 뭐 데드크로스, 또 아까 보여드렸던 RSI상 리버싱이 되는 상따, 핫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바로 탈퇴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최근 매매 방향성을 거의 다 예측을 하고 또 거의 신뢰도가 높게 좀 방향성이 걸맞게 흘러갔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시간적으로는 한 1시간 미만만 투자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교육 받아가시고요. 근데 나는 990원이 좀 아까워. 솔직히 저도 말해서 아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웰시 투자그룹에서 운영 중인 이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지금 웰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장을 보고 있는지 설명이 들어가고, 이 백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숏을 들어갈 때,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갈 때 같은 포지션에 있었어요.
저는 19.9K 정도에 들어갔었고 백구님은 20.2에 들어가서 입절을 같이 하고 나온 모습을 저도 봤고 이 방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거를 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카카오톡에 연결이 되고 제가 PC라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연결이 되면은 참여라고 적어주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방, 뭐 백구님 방이나 아니면 웰시의 통합방에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달러가 강세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뭐 어떤 일 때문에 발생했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그냥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낮아야 할 금리가 지금 현재 가장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몇 개월 전부터 3, 4개월 된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수준을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금리 높일 것 같지 않죠. 뭐 주택의 뭐 주담대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또한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투자 상품들의 장세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해석을 할 때는 약세가 좀 더 빨리 온다라는 해석하고 당분간은 약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설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현지장을 볼 때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러시아가 이제 핵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이슈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할 생각은 없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을 하면은 세계 정세는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급격하게 반영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 상품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쏠지 안 쏠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이슈가 될지 아니면 세계에 약간 좀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모르나 올해 코로나로 시작된 이슈 또는 작은 불씨가 정말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불씨가 커졌어요. 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시간 이슈들도 투자 상품들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염려하면서 장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정세나 아니면 장세가 안 좋을 때는 기간을 늘리시면 안 되고 더 기간을 짧고 손익비를 더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편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